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결국 수십억을 넘어서 100억도 가볍게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백억대 자산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반전 과거가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요, 택시 운전사였다고 하네요. 전전긍긍하면서 학비, 대학교 학비 내느라 알바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보이시면 이 뒤쪽에 이제 크립토 펑크 이게 하나에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것도 사신 것 같고요. 좀 딱 봐도 부티가 넘쳐 보이죠. 지금 집을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는데 지금 그 두바이에서 집이 수백 평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수영장도 있고요. 슈퍼카도 많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개인 전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것 같죠? 이 사람이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사실 나왔었고요. CNBC에서 시계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이런 그 매체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그 두바이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그 연사로 초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엄청난 수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증을 합니다. 유튜버 구독자도 한 56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미실현 수익 인증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팔로워만 해도 지금 무려 141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올해의 크립토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첫 번째 반응 약간 시기 질투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 운 정말 억세게 좋네. 자,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다고? 학비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수백억 자산가가 됐을까? 저 사람이 성공하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어쩌다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로또가 돼도 부자가 되는데 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건 또 다른 실력입니다. 그건 another level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부를 크게 키워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비판,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그러면서 계속 배우고 노력을 하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로버트 키요사키, 마윈 이런 분들 책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부자와 빈자가는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마인드셋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땐 타고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후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들은 긍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초긍정적이고요. 사고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딱딱합니다. 자신만의 견해가 너무 세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위 시대의 변화, 개방적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연하다. 자존감이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보시면요.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주변에 사람이 그래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서 뭘 얻겠습니까? 이분들의 성공 스토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사실 어, 그 누구에게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든 수위 아저씨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전 다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소위 말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자, 이제 그 인터뷰를 한번 가보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에 초청을 해서 라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채널에 지금 나왔습니다. 둘 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이겁니다. 2017년도에 둘 다 코인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첫 시작은 라크가 먼저 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라크는 훨씬 더 전문가였고요. 나이도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라크 데이비스도 지금 꽤 그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크리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자산이 이제 수백억대로 이미 라르크보다 제가 볼 때는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플 주식,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투자해서 벌기가 쉬울까요? 뭐, 뭐 불가능은 아닙니다. 근데 쉽지는 않다. 저는 이 일반인들이 마지막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투자 수단이 뭐다? 저는 이게 크립토,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인터뷰로 가보시면 나는 사실 뭐 당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한번 당신을 봐봐라. 집도 엄청나게 크고 뭐 슈퍼카에 뭐 전용기에 뭐 시계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근데 뭐 당신 얘기 좀 해준다면 근데 이제 크리스가 방금 슈퍼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은 저 차들 모두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따 이유 또 얘기하겠지만 차 팔아서 뭐 한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더 담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코인에 매우 진심입니다. 크리스가 답을 하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자, 택시 운전에서 벌었던 돈 뭐 있었겠죠? 거기에서 1년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코인에 투자를 했었고 그때 이제 유튜브도 같이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7년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엄청난 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성공을 나름 거뒀고 다녔던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택시 운전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그때 대학생이었단 얘기는 지금 크리스가 생각보다 나이 굉장히 어립니다. 3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하락장에서 나는 생활비를 결국 다 이제 뭐 썼겠죠. 이게 떨어졌고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 파산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뭐 18년, 19년의 하락장을 못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뭐 트레이딩을 이 친구는 주로 하거든요. 트레이딩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조금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제가 왜 운 좋게를 지금 하이라이트 했냐면요. 제가 수많은 뭐 억만장자,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만났을 때 성공 요인, 비결을 알려주시자면 뭐 거의 빼놓지 않고 나왔던 단어가 운이 좋게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은요. 본인에게만 성공의 요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고백한 친구들이 보통은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당신이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트레이딩도 하고 뭐 제휴 마케팅도 하고 뭐 VC 이제 코인에 초기 투자하는 그것도 있고 유튜브도 하는데 주 수입원이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가 답을 하죠.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나는 그 어떤 수입을 얻든지 간에 그 수익을 그냥 다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다고 합니다. 뭐 제휴 마케팅 달러로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수입을 그냥 비트코인 산다. 제휴 마케팅 할 때 그 이제 받아야 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내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결국에는 다 코인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제 크립토 관련 수입만 있어서 코인이 만약 정말 0으로 가면 난 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코인에 올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들으면서 뭐 라크 데이비스도 뭐 I love it 뭐 난 정말 뭐 괜찮네 멋지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리스가 이제 내가 가난했을 때 백만장자들에게 이제 가난했을 때는 수십억 부자들이 거의 꿈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물어봤답니다. 투자하시면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투자 뭐 어떤 그 경우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시장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이제 큰 돈, 예를 들면 빚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거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종잣돈,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뭐 결혼 자금 예를 든 겁니다. 너무 큰 돈을 거래 하나에 집어넣고 잘 되면 대박이죠. 안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쪽박이죠.
이런 위험한 투자만 이렇게 집중했던 거, 좀 몰입했던 것을 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크리스는 그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그 이후 결론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buy the dip 하락장마다 그냥 조금씩 사고 그냥 호들 그냥 존버하는 것이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 이게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크가 듣고 있다가 뭐 맞는 말이지. 비트코인이 뭐 나중에 10억이 되면 사람들은 또 20억, 30억을 부르짖겠죠. 하지만 결국 수익이 뭐 2배, 3배, 200%, 300% 아니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코인 위주에서 조금 뭐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뭐 부동산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좀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 같다. 트레이딩 잘하던데 이 포지션, 소위 말하는 그 판돈이 너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투자하는 그 매매 트레이딩에 거의 이제 47억 원, 50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좀 해놓고 있거든요. 너 이렇게 판돈이 크면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크리스가 화면에 그냥 그 인증을 하죠.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답하기 전에 먼저 보여줄게. 비트코인 지금 여기 78.155개라고 이렇게 적혔는데 이게 투자 원금이 아니고요. 그냥 수익입니다. 정확히는 미실현 수익인데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만 비트코인 78개입니다. 평생 한 개도 갖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 수익만 45억 원을 거뒀고요. 이더리움 수익은 이더리움 140, 한 7개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원금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매 중에 그냥 하나만 보여준 겁니다. 원금을 제외한 현재 미실현 수익이 50억이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 포지션이 되는데도 난 밤에 잘만 잔다. 잠 잘 오던데 그 이유는 나는 저 수익을 철저하게 숫자로만 본다. 저 스크린 봐도 사실 뭐 어떤 감정도 휩싸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총 자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거 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또 그 굉장히 큰 부자들한테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 본인이 얼마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주식이 뭐 예를 뭐 삼성전자 재벌 그 아드님들도 다 똑같잖아요.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걸 정확히 알았다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번 사이클의 내 유일한 목표는 뭐다?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요. 이 정도면 거의 그 마이클 세일러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달러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제일 많이 쟁여놓는 것이다. 코인 가격의 급등락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거 쭉 들어보니까 크리스가 선물 옵션을 합니다. 실제로 선물 옵션을 하는데 작년만 한 세 차례 정도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겠습니까? 아까 왜 이 그냥 가격이 왔다 갔다 미실현 수익이잖아요. 아까 그 50억 받던 게 수익이 50억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20억으로 줄어 있고 다시 또 다음 날 되면 60억이 됐다가 언제 또 반토막이 나서 30억으로 줄어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 안 쓴대요. 왜냐? 결국에는 100억 갈 테니까. 과거,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장에서 이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말 그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겠죠. 마크가 다음 질문합니다.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 것 같아? 이제 뭐 좀 어려운 질문이죠. 크리스가 뒤에 있는 차트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 여기는 밑에는 지지선이고 위에는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채널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인이 작년 초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하락장의 정점에서 한 제가 보니까 한 40억 정도를 그냥 비트코인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지금 2배 이상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뭐 상승장에서는 이 저항선이 있고 하락장에 이 밑에 그 지지선 있잖아요. 요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뭐 한 1년 반, 뭐 2년 후에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선 이렇게 그어보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될 건데 이번 사이클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는 비트코인이 이 채널링을 위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게 태생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냥 뭐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고 계속 돈을 찍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난 너희들 못 믿겠어 하고 세상에 나온 게 비트코인이다. 그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역사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었던 법정 화폐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페소, 짐바브웨 달러 같은 거는 이미 이런 제3국에서는 법정 화폐가 이미 망가져 버렸죠. 이미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이런 데서는 미국의 그 달러나 심지어 비트코인을 거래로 쓰기도 합니다. 금을 잘라서 쓰는 경우도 봤고요. 선진국에 있는 법정 화폐는 그럼 좀 다르겠냐? 결국에는 유럽의 유로, 대영 제국, 한때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에 파운드, 지금 초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달러도 결국에 중력처럼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3국의 화폐에 비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릴 뿐이다. 라고 답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미국의 달러를 영어로 last man stand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그나마 좀 그 우량한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화폐는 계속 찍어내기만 하니까 결국에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정말 이렇게 법정 화폐가 무너져 내린다면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무한대로 향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결국 비트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억, 50억, 100억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지난번 하락장의 정점에서 피터 시프가 금융 위기 뭐 예전에 이거 2008년도 맞춰서 유명해졌고요. 이분이 사실 굉장한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금을 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죠. 그때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지지난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1,000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번 하락장, 저는 이거 다 기억합니다. 비트코인 뭐 100달러 갈 것이다. 심지어 0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락장, 조정장이 항상 나타나서 지금이 비트코인을 팔고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부추겼죠.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금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피터 시프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우리 돈 130억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요, 이 얘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전쟁 배상금 갚으려고 돈을 그냥 수레에 실을 만큼 무제한으로 찍었거든요.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비트코인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달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레에다 돈을 싣고 가는데 돈은 버리고 수레만 가져갈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되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급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수년 이내에 미국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5년, 10년, 20년을 두고 흘러갈 트렌드죠. 미래의 기회는 현재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안목에서 있습니다. 자, 글로벌 트렌드가 뭡니까? 디지털이죠. 그 중에서도 디지털 화폐의 시대입니다. 그 디지털 화폐 중에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달러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요. 또 하나가 탈중앙화죠. 쉽게 말하면 지역 경제별로 이제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뭉치는 겁니다. 달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브릭스, 뭐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할 것 없이 자기 지역 내에서 이익을 위해 뭐 자체 화폐를 실제로 지금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사실 힘이 빠지는 만큼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달러가 뭐 예전에는 그냥 전체 뭐 무역의 거의 뭐 8, 90% 이상 했는데 그게 뭐 위안화다, 뭐 유로다 점점 그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빈 공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리고 뭐가 채운다? 코인이 채웁니다. 달러가 힘이 빠지면 빠진 만큼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법정화폐가 망가질수록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알트코인은 그럼 어떠냐?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제한이 사실 많아요. 뭐 결제도 뭐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뭐 이제 좀 그 도입이 더디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뭐 NFT, 그러니까 뭐 오디널스를 통해서 막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뭐 예를 들면 디파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술과 혁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알트코인이 그 영역을 채워줄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올바른 생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와 알트 둘 다 이제 본인의 영역을 앞으로 확고히 구축해 갈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자, 이 크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5년, 10년, 15년 후가 되면 비트코인은 이 채널링을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망가지는 만큼, 그러니까 이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급등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 그게 달러로 했을 때 얼마야? 가격이 아니라 그걸로 얼마만큼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그걸 구매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매력이 중요한 거다. 달러는 구매력이 떨어졌죠. 뭐 지난 뭐 90 몇 년간 거의 90% 이상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그 반대였죠. 크리스가 이번 사이클 나의 매우 보수적인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바로 이 비트코인 가격 채널, 앞서 봤던 그 채널이 그냥 잘 지켜지는 것이다. 지난 상승장 최고점, 뭐 6만 9천 달러, 7만 달러 했는데요. 거기서 약 2를 곱하면 비트코인이 한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장 나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하고요. 좀 과격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은 2번입니다. 이번 사이클에 심지어 4억에서 5억까지 갈 가능성까지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10년 이내에 비트코인 하나에 최소 수십억 원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미 국가 부채가 34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계산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우리 돈으로 굳이 제가 환전을 해보면 4.5경 원입니다. 어차피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자, 크리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돈을 더 찍어내는 것 외에는 없다. 근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더 큰 재앙을 계속 그냥 뒤로 미루고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크리스는 이번 사이클까지는 다른 자산에 손도 안 댑니다. 오직 코인에만 올인을 하고 있죠. 그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7개 알트코인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